네, 장성택.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의 숙부이자 한때 북한 권력 2인자였죠.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처형된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후 북한의 기록 영화나 매체에서는 장성택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는데요. 북한은 처형 또는 숙청된 인물에 대해서는 만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인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 당국이나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 매체에서의 등장 여부로 주요 인물의 동향을 판가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외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5년 5월 현영철 부장이 김정은의 불만을 표출하고 수차례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경죄를 저질러 총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도 현 부장이 도청이 되는 줄 모르고 집에서 체제를 비판하다가 처형됐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 공개석상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현영철 부장. 하지만 북한의 기록 영화에서는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6일에 재방영한 기록 영화에서도 현 부장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게다가 같은 기록 영화에서는 최근에 전격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도 모습을 드러내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숙청설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김정은 정권이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일부러 해당 화면을 내보내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도 북한 관련 얘기할 게 많습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우리나라로 탈북한 최고위급 북한 인사 중에 탈북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박상현 앵커가 얘기를 했는데 이 북한 TV 기록 영화의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이죠. 네. 현영철이도 나오고 얼마 전에 해임됐다는 김원홍이도 나오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은 지금 재교육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처음에는 별 4개에서 별 3개를 떼고 회의에 참가했다가 소장으로 강등됐다가 해임됐다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일성 고급당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숙청된 건 아닙니다. 해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2012년도 7월 달에 없어진 이영호 전 군총참모장 차수도 똑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차수가 됐다가 소장이 됐다가 해임이 돼서 고급당학교에 갔는데 다시 이제 사상교육을 하라고 고급당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앉아서 어떤 자리에서 왜 이런 자리에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높은 분이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여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했다는 걸 보고받고 김정은이가 갖다 죽이라 그래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영호가 2012년 반성을 못하는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왜 있는지 반성을 못한. 지금 김원홍이도 가 있지만 일단 뭐 칠성판 위에 거의 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저기서 잘하면 복귀할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20% 정도는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록 영화에서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나온 거는 초영철도 있었지 않습니까? 총살. 김원홍 보위상이요. 김원홍 말고 현영철. 현영철은 처형된 게 맞습니다. 근데 처형된 사람이 거기 나와요? 그게 지금 무슨 의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가 하면 장성택이는 다 지워버렸는데 현영철은 왜 나오냐. 이게 북한에서 약간 뭔가 자꾸 김정은을 사람들을 쏘아 죽이는 뭐 약간 매니악이다, 뭐 약간 정신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파져나가니까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편집을 해서 내보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네들이 한 소리가 다 헛소리다. 이 사람은 살아있다. 그런데 이미 갔다는 거는 거의 태영 공사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형됐다고. 근데요, 이 김원홍이 해임된 게 김경희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지금 일각에서 그러니까 김경희는 이제 김정은이의 고모죠. 그렇죠. 장성택이 부인. 근데 김경희 세력을 그러니까 파인가 보죠, 이 사람이 계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그냥 일각에서 나오는 소문이고 제가 보건대 김원홍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에 의해서 보위상으로 18년 만에 빈자리에 있던 자리에 가 앉았는데 저 사람이 김경희 편을 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장성택파를 숙청을 하면서 김경희파도 같이 숙청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김원홍이가 된 것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하고의 트러블과 조직지도부 간부의 고문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김경희가 그러면 이제 세력이 없겠죠, 뭐 이제. 김경희는 뭐 그죠? 이미 거의 좀 뇌사 상태에 있다. 근데 그 김평일이를 또 폴란드에서 체코로 보냈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김평일이가 김정일의 이복 형이죠. 아 이복 삼촌. 삼촌. 이복 삼촌. 예, 그러니까 예. 김정일의 동생인데 김평일이가 우리보다 한 학년 아래입니다. 아, 고등학교가 그러세요? 한 학년 아래인데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네요. 김정일 그러니까. 이복 동생인데 김정은의 이복 삼촌이고. 그리고 그죠? 김일성이가 가장 아끼던 아들이고 아, 그래요? 그런데 김정일과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폴란드에서만 16년 동안을 대사 생활을 했는데 예. 이 사람이 지금 체코로 옮겨왔는데 그 이유가 예. 폴란드에서 제일 오래 있다니까 외교단 단장으로 그 나라 주재 폴란드 주 외교단 단장으로 되는 순번이 오니까 예. 빼돌린 거거든요. 외교단 단장이 되면 그 나라 외교단을 전체 이끌고 그 나라 주재국에서 참가하는 행사에 총책임자로서 참가하고 이러는 게 예. 사실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냥 다시 너는 체코에 와서 대사장을 하라 그래서 온 거고 사실 약간의 견제 심리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김평일이보다는 이복형인 김정남이가 더 무섭다. 김정남이가. 그러니까 김평일이는 이미 세력이 다 끊어졌고 세력이 하나도 돼 있는 사람이 없고 북한하고 떨어진 사람이 떨어지는 세월이 길어서 영향력이 없는데 김정남이나 자기 친형 김정철이하고는 아직도 적수 관계로 보고 있다. 김정철은 그래도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김정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동남아시아 어디에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얘기를 바꿔서요. 개성공단 폐쇄됐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다 그 완제품들 두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전기밥솥 같은 거는 북한이 중국에다 내다 판다며요. 예, 중국에다 내다 팔려고 했고 예.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 통일부가 중국 업자들에게 중국 측에다 그런 거 하지 예. 말라. 불법적인 작물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우리나라 재산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부는 팔린 거로 예. 팔리고 있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도적질해서 갖다 아니. 파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가가. 아니 그 저 금강산에다 그 현대아산이 세워놓은 건물도 다 그 자기네가 쓰고 있잖아요.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참 국제적인 상식하고 규범하고 맞질 않는 할 짓이죠. 말은 없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함경북도 수해 지난번에 수해 났던 지역에 네. 집을 진 모양이더라고요. 네, 북한이. 집을 많이 졌습니다. 근데 거기다 군인들한테 강제로 거기 살게 시키는 모양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 집들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두만강가에 뚝 밑에 집이 있으면서 그 밀수를 하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두만강 뚝이 터지면서 예. 압록강하고 두만강 뚝이 터지면서 결국은 그 집이 다 쓸려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당국이 거기 있던 집들을 다시 거기다 세워놓을 생각을 안 하고 쭉 떨어져서 산 밑에 있는 데다가 국경에서 될수록 먼 데다 갖다 집을 지어놨는데 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첫째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됐고 이미 그 그 자리에서 수해 때 예.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아.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고 예. 그런데 그만한 사람이 숫자만큼 집을 졌는데 예. 결국은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협동농장에 집단으로 배치한 제대군인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대군인들을 제대를 시키면 너는 이번에 너네는 탄광으로 가, 너네는 이번에 협동농장으로 가. 그래서 무리 배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협동농장원으로 가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군인들은 협동농장원으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사니까 거기서 이제 말이 나오고 우리를 왜 여기서 보내서 왜 농장원을 시키는 거냐? 우리 농장원을 하기 싫다. 우리는 평양 가서 대학 다니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그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말소리가 여러 곳이 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김정은이는 자기 말이면 그냥 다 그 사람들 거기 살고 이러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뭐 요새는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까지 뭐 동물원에 기증을 하는데 아니 뭐 호랑이나 사자나 뭐 이런 걸 기증하면 모르지만 강아지를 기증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예. 김정은이가 개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예. 나가 있는 해외 공간이나 해외 주재관들의 선물로 개를 올리는데 개를 상납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슈나이저나 시추 같은 거. 네. 개가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동물원에다
넘겨주는 거죠. 근데 동물원에서는 장군님이 보내준 선물이니까 개를 받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충성이 결의대회를 합니다. 이 개를 잘 키우겠다고. 그런데 개가 한 마리 죽으면 예. 이 사람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장군님이 보내주신 개를 왜 죽였어? 예.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만세를 저렇게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무서워하고 있다. 아이고, 근데 뭐, 참,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이 인민의 꽃이라고 그러고 선망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여군, 예, 인민군 이거를 인민군 여군, 여기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군대에 주력으로 들어오는 나이가 고난이 행군 때 태어난 영양이 나쁜 95년도부터 99년도 태어난 애들이 주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군 자원이 모자라니까 여성들까지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군인이 수가 좀 늘어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군대 들어가서 여성들은 봐준다고 7년을 근무합니다. 딴 사람 10년. 남자들은 10년인데 여성들은 봐줘서 7년이에요. 그러면 18살에 들어가면 24살, 25살에 그렇죠. 제대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군대라고 하는 게 폐쇄된 집단 아닙니까? 장교들이 무슨 짓을 해도 거기서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남성 장교들이 다 장교들이 다 남성들이 많으니까 남성들이 너 입당시켜주겠다, 너 승진시켜주겠다, 너 병장에서 뭐를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군대가 그 특성상 내가 우리 중대장한테 당했습니다 하고 생활제대를 해서 가면 고향에서 또 뭐라 그런가 하면 쟤는 또 얼마나 불명예 제대죠. 불명예 제대. 불명예 제대에 대해서 고향으로 가면 네가 꼬리를 쳤으니까 남자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북한에서 지금 이모저모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알겠습니다. 기분 좀 씁쓸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